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좌파들의 뻔뻔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좌파에서 정치를 하려면 뻔뻔하고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잠깐 조국에 대한 이슈를 놓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 조국은 서울대에 잘 안착을 하고 내년에 강의 신청까지 해놨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이 내년 1학기 강의 개설을 신청을 했다. 정말 제가 살다가 서울대생들이 불쌍해 보이긴 처음이에요. 서울대 법학과 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과연 이 수업을 어떤 학생들이 들을까? 어떤 걸 가르칠까? 이 조국이. 참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먼저 순공감순 댓글입니다. 진술 거부권에 대하여 그거 강의하려고? 사기꾼이 법망을 피해가는 법만 가르치겠지. 자기 반성은 1도 없는 대한민국의 뻔뻔한 유전자 1호. 결국 서울대 로스쿨은 주사파 양성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감옥 갈 놈이 내년에 강의? 조국 딸은 언제 잘리냐? 이런 얘기 악플 일색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공감 비율순에 있어요. 도둑놈이 교수인 대학도 있네.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장황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강의 1강, 불법과 편법. 2강, 증거인멸과 증거보존. 3강,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4강, 위증의 범위와 SNS. 5강, 경제공동체와 부부. 6강, 사모펀드, 사학을 통한 자산관리. 여름방학 특강, 영화 기생충과 파일 복사. 겨울방학 특강,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자녀 스펙 관리. 너무 재치 있는 댓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웃어서 여러분들께 이것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말 제가 살다 서울대 법학과생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3명 미만이 강의 신청을 하면은 이 강의를 할 수 없다고 해요. 이 강의가 과연 개설이 될런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서울대생, 그 중에서 법학도생들이 정말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조국이 강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서울대 안에서도 조국 반대 시위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울대생들이 똑똑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니까 조국 교수의 강의를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문희상도 그렇고 문희상 아들 문석균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정말 뻔뻔합니다. 잠깐 볼게요. 문희상 아들 문석균, 세습 논란 피하지 않겠다. 총선 출마 결심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이틀 전이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빼고. 국회의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여든 야든 내가 민주당에 있었든 내가 자유한국당에 있었든 기본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그리고 명색이 국회의장은 대통령 바로 밑에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전 서열 1위 대통령,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에요. 국회의장은 그렇게 높은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장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완전히 민주당에 붙어먹었다. 어제 예산안 처리를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행을 할 것 같죠?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근데 왜 그러는가?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넘겨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 보여야 되니까 민주당에서 마지막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나는 정계를 은퇴하지만 내 아들이 내 지역구를 이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해먹어야 되므로 민주당의 공천권을 받아야 돼서 이렇게 민주당에 붙어먹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 중에 문희상 아들인 문석균 씨가 나는 당당하게 세습을 받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뻔뻔하죠. 내용을 볼까요? 48살이라고 해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덕균,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의정부 갑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지역구 경기의정부 갑, 현재 상임부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덕균 씨, 최근 자신과 아버지를 둘러싼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다.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평소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을 만류했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전적으로 내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건 내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지역구를 세습받아서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도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분도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민주당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이어서 변호사 아버지,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 변호사 아들이 변호사가 된 거,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된 거를 우리는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죠. 왜? 의사가 되기가 어렵고 변호사가 되려면 정말 박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국회의원은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돼요. 물론 국회의원도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세습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역구를 잘 닦아놓고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호사나 아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정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힌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의지도 분명했다. 어디서? 아버지의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서. 정말 뻔뻔합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 지역구 세습에 대한 비판이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겠다. 내가 안고 가야 될 거다. 만약에 이분이 자신의 아버지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서 나온다고 하면 당선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지금 서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다.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자기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난 자영업자 출신이니까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이 세습 정치를 정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음 뉴스예요. 정말 좌편향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다음 뉴스인데 여기에 댓글을 한번 볼까요? 여긴 다음입니다. 딴 데 출마하면 인정. 아버지 지역구 말고 딴 데 출마하면 인정해준다. 정치 경험도 없는 전직 서점 주인을 상임위원장으로 지역구 세습이라. 거참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구나. 여기가 다음입니다. 여러분 네이버가 아니에요. 다음의 민심이 이렇다. 전 의정부 거주합니다. 문희상, 홍문종 이 집안이 의정부 다 말아먹었습니다. 절대 안 뽑습니다. 뭔 소리냐 저놈은. 의사 아들이 의사 됐다고 세습이 안 하지만 지 애비가 운영하던 병원을 물려받으면 세습이라고 하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본인이 정말 자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출마해라. 지 아버지 거 물려받겠다면서 뭔 세습이 아니라고 지저대냐. 변호사나 의사는 전문직이고 국가시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세습이라고 할 수 없지. 이 사람아. 당신은 아버지 덕으로 무임승차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지. 그럼 과연 이전에 문희상 의원이 몇 표 정도로 당선이 됐는가? 이걸 잠깐 볼까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 6선 의원입니다. 8번 선거에 나가서 2번 떨어지고 6번 붙었어요. 지역은 경기의정부시 갑. 바로 저번 20대 국회에서 42.84%로 1위를 했습니다. 42.84%. 한 4%, 5% 정도만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더 얻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경기의정부시 갑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뺏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의정부시 갑은 물론 좀 지금 지역구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문희상 아들이 유리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고
지금 다음을 보면 소위 좌음이라고 불리는 다음의 민심도 이 정도다. 문희상에 대해서, 문희상 아들 문석균에 대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내년 총선에서 이 경기의정부시 갑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석균을 떨어뜨려서 공천 받을 거예요. 분명히 문희상과 민주당이 쿵짝쿵짝해서 문희상 아들에게 주기로 이미 다 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문희상 아들이 될 거예요. 공천 받을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심판해서 경기의정부시 갑에 있는 시민들이 심판을 해서 문희상 아들을 떨어뜨려 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정의로운 국회의장은 이렇게 여당과 자신의 당과 붙어먹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문희상, 문석균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권 여당의 핵심 인사라고 하면서 정치를 해먹고 문희상 같은 경우는 6선이나 해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인가 하는 마음에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이 조국 기사 그리고 문희상 아들 이 사람들의 이 뻔뻔함을 보고 정말 제가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정말 저 같은 일반 사람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하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뻔뻔해야 국회의원 해먹고 민주당에서 정치해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